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의 곽일천 교장은 종업식에서 대통령 탄핵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정치적 음모라고 연설을 해 문제가 됐습니다. 보수 진영은 그동안 전교조에 대해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교화한다며 공격해왔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곽 교장 개인의 정치적 편향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화하는 것도 비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관성이 있죠. 그런데 전국 학부모 교육단체연합은 어제 이 학교를 찾아 전교조를 규탄했습니다. 발언은 곽 교장이 했는데 왜 전교조를 규탄하는 거죠? 그리고 전국 학부모와 오직 예수라는 깃발은 무슨 상관이고 왜 거기서 흔드나요? 게다가 성조기는 왜 같이 흔듭니까? 전국 학부모 교육연합이 기독교 계열인가요? 만약 그래서 그런 거라면 기독교 발원지인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든지 한국 개신교가 칼뱅 교리를 대체로 따르니까 칼뱅의 조국 프랑스 국기를 흔들든지 그것도 아니면 실제 칼뱅의 사역을 했던 스위스 깃발을 흔들든지 교회에서 성조기를 걸고 예배 봅니까? 이 기괴한 광경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지입니다. 네, 어젯밤에 갑자기 새로운 전혀 기대치 않았던 큰 뉴스가 나왔죠.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그것들 다 전해주세요. 네, TV조선 어제 보도인데요.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이요.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이게 독살 당했고 여성 2명에 의해서 네. 택시를 타고 도망갔다 이런 단독 보도였죠. 특종. 근데 저는 이 뉴스가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웠어요. 어떤 점에서 부자연스러웠냐면 저도 궁금해서 이제 현지 언론 뒤져봤는데 일단 독살 2명, 독살의 여성 2명 이런 뉴스가 없어요. 전혀. 말레이시아 CID 범죄수사국 정도 되겠죠. 예, 여기 책임자 모마드 살레가 제가 지금 방송을 시작하기 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여행 서류로 봐서 김정남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정남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정보당국이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정보는. 김정남이 평소에 쓰던 여러 여권 중에 하나다. 네, 김철이라는 이름의 여권이 네. 발견됐다고 하죠. 이런 거는 우리가 더 빠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독살과 여성 2명 부분입니다. 이 TV조선에서는 특정했잖아요. 여자 2명. 네, 그렇죠. 독살, 택시로 빠져나갔다. 막 그림도 막 나와요.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 이 범죄수사국의 이제 현재까지의 공식 논평은 부검이 진행되지 않아 사인을 확정할 수 없다요. 네. 물론 나중에 이제 부검 결과가 나오면 독살이었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부검이 안 됐으니까 모르죠. 네, 오늘 부검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모르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은 이제 공항 의무실로 찾아왔는데 얼굴을 감싸고 어지럽다고 했고, 근데 거기서 병원으로 옮기다가 앰뷸런스에 숨졌다. 예, 그렇죠. 여기까지는 확인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발 뉴스, 그 TV조선 뉴스를 보고 거꾸로 이제 기자들이 물으니까 바늘은 발견되지 않았다. 독살이냐고 물으니까. 그리고 알 수 없다. 사망 원인을 부검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스프레이설까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지 경찰 책임자고 CCTV도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거란 말이죠. 여성 2명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어요. 현지 경찰도 모르는 걸 TV조선은 어떻게 하는지. 저는 그게 뉴스입니다. 저한테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뉴스다. 한 가지 분명한 이제 우리나라 정치 상황상 특정 정치 세력에는 매우 적절할 때 상황해준 뉴스이기도 하죠. 예. 자, 이 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요. 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새벽 2시 20분쯤 결정한 사항인데요.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심사에 대한 부담감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건. 특검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아니, 물론 뭐 네네. 보강도 됐겠지만, 예. 네. 진짜 메인 디시는 이제 어제 청구된 결과가 금요일날 새벽에 나오겠죠. 네.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특검이 어제 구속영장 재청구했습니다. 네. 혐의도 기존의 뇌물공여, 횡령, 위증에다가요 2가지를 더해서 새롭게 추가된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결과가 아니라요. 영장 실질이 내일 오전 10시 반에 열리고요. 아마 결과는 금요일 새벽 혹은 그렇죠. 아침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기준으로 보자면 뭐 새벽 4시 막. 예, 금요일 5시, 날, 4-5시 정도. 예. 저희가 금요일 날 방송하는 즈음에나 결과를 알고, 제가 이제 750원 걸었는데, 예, 기각될 거라고. 80% 이상의 확률로. 100%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특검이 여기 올인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 포함 20명의 특검 검사하고 수사팀들이 나머지 재벌 수사를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포기하고 삼성 그 영장 재청구에 올인했거든요. 특검이 지금까지 보여준 수사력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한 사안에 올인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보강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너무 많이 보강돼서 이래도 기각할래 하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20% 정도 상승했지만 워낙 부담이 큰 거라 이걸 기각한다면 이제 다른 건 없죠. 뭐 기각해야 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80% 확률로 기각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20% 남은 20%는 너무나 봉황이 자료가 많이 돼서 네.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저는 이 영장 실질 심사하는 부장판사가 앞으로 남은 판사 경력직을 걸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네, 서신 한정석 거라고. 영장 전담 판사입니다. 네, 인생의 갈림길에 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분이. 자, 법조 인생의 갈림길에 쓴 거죠. 어느 쪽 길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보강한 것 중에 일부 내용이 보도가 된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인데요. 네. 네,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말을 사준 비밀 계약서 있다라는 건 이미 전해드렸었는데 저희가 어제 이제 해설해드렸죠. 해설. 이거 예. 말 세탁이 아니다. 이거는 최순실의 욕심이 이 정도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최순실 씨는 말을 자기 이름으로 소유하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비밀 계약서가 있다는 보도는 어제 나왔고. 네네. 뿐만 아니라요. 네. 여기에서 합의서도 특검이 확보했다라는 게 계약서, SBS 보도입니다. 예. 계약서 있고 회의록도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회의록. 예. 회의록, 합의서를 회의록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삼성 쪽에서 작성한 회의록을 보면 최순실 씨와 약속한 내용을 최 원장 미팅 결과라는 제목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최순실 씨가 명마 블라디미르를 6개월 안에 매각 추진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고요. 또 3자 계약을 통해서 블라디미르를 최 씨에게 사준 것을 숨기겠다라는 내용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3자 계약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소유로 명의로 돼 있던 말들을 이 말장사한테 예, 덴마크 중개사인가요? 네, 말장사한테 파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 판 돈을 안 받았어요. 돈을 안 받고 최순실 씨가 말을 샀는데 돈을 조금만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현물로 말을 주고 그 차액만 낸 거니까 사실은 하나의 계약인 거죠. 네, 그걸 3자 계약을 표현했고 6개월 안에 매각 이 조항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이제 회의록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 조금 주고 샀잖아요. 비싼 말을 30억짜리라는 말을 좀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 돈 조금 주고 샀잖아요. 근데 6개월 후에 매각하면 30억을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돈이 완전히 세탁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돈 세탁이 되는 거죠. 네, 말 세탁에 이어 돈 세탁을. 그 앞 계약은 말을 주고 네네. 돈을 조금 내고 차액만큼만 내고 비싼 말을 자기가 가졌고
이제는 이 말 30억짜리를 팔아버리면 자기가 30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다음부터 사는 말들은 이제는 완전히 흔적이 없는 거, 자기 돈으로 산 게 되는 거죠. 그 단계를 담은 거죠. 이거 아주 치밀한 돈 세탁이다. 이 계약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구속돼야 되는 거 맞죠. 이런 회의로까지 나왔는데 계약서와 이것도 구속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관련 뉴스 또 있나요? 네, 이번엔 또 메모지도 나왔다라는 건데요. 네. 검찰이 지난해 초 삼성전자 압수수색하면서요. 박상진 사장이 쓴 메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해 9월 달에 최순실 씨 독일에서 만나면서 쓴 메모인데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내년 대선 전 또는 정권 교체 시 검찰 수사 가능성. 검찰 수사 개시되면 우리는 자료 제출해야 함. 삼성 폭발적. 프로그램 일단 중지, 정보 소스 단속. 이렇게 써놨고요. 또 다른 메모에는 이렇게도 쓰여 있는데요. 말에 대한 욕심 그대로. 최순실 씨를 일컫는 말로 보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이건 말 욕심 때문에 이런 계약이 나온 거라고. 말 욕심 그대로. 저는 칭찬받아야 됩니다. 말 세탁이 아니고 말 욕심 때문이라니까요. 예, 지난해 9월에 그렇게 난리가 났을 때도 불구하고 정말 참. 그때도 자기 명의로 말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전까지는 삼성전자 명의로 돼 있던 걸. 그래서 그런 복잡한 계약을 한 것이고, 그다음 동시에 그러면서 돈 세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다음 구매할 때부터는 말에 대한 최 씨의 말에 대한 욕심은 그대로다. 야, 이런 게 나왔는데도 구속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뉴스공장에 출연한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관한 뉴스인데요. 최 전 총장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뉴스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거 특주시.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뉴스인데 왜 화가 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제 이제 최동욱 총장 인터뷰하고 하루 종일 검색어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총장에. 화제가 됐죠. 네. 네. 그 특검이 왜 연장돼야 되는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왜 구속돼야 되는지 제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네네. 인터뷰였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저도 뉴스공장 인터뷰 역대 베스트 3 안에 든다. 나머지 베스트 2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네. 이거부터 일단 정해놓고요. 네네. 정말이 그 정도인데, 인터뷰가 끝난 직후에 계속 검색어가 뭐 1위도 올라갔다 했었거든요. 직후에 갑자기 최동욱 총장 변호사 못한다 이런 기사가 쏟아졌어요. 검색을 해보면 최동욱 이름 치면 이 인터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기사가 최동욱 전 총장 변호사 못해 제목으로 뽑아온 네네. 이게 나왔거든요. 하필이면 인터뷰한 당일날 아침에 같은 시간대에. 그리고 결국은 포탈은 이 인터뷰 못해를 메인 기사로 걸었어요. 저 인터뷰가 아니라. 이게 우연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변호사가 되려면 변호사 등록신고서, 개업신고서 2개의 서류가 네네, 그렇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변협에 등록이 돼야, 등록신고서 등록이 돼야 변호사가 된다고 정해져 있어요. 최 총장은 지난 1월 달에 이미 1월 5일 날 서울지방변협에다가 이거 서류를 접수했어요. 서울변협은 뭐 소리 문제가 없으니까 대한변협으로 전달을 하고, 대한변협은 한 달 동안 심사를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우리 방송 있기 바로 전날, 아주 우연하게도 전날 서류를 이상이 없다고 받았어요.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규정상 아무 거부 사유가 없다고 의결했다고 이제. 그래서 이걸로 법적 절차 끝난 거거든요. 이 서류 2개가 동시에 들어가고 그리고 받아들여지고 끝이에요. 근데 다음날 아침 오전에 대한변협 회장 명의로 성명서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 뉴스의 출발점은 개인 성명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개업 신고서를 반려한다고. 제가 화가 난 부분이 이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등록은, 변호사 등록은 변협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등록이 됐어요. 의결을 해서. 변호사 개업은 신고제입니다.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허가받는 게 아니라. 접수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2가지 서류가 들어갔고 의결하면서 끝난 겁니다. 반려라는 절차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신고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허가가 아니에요. 허가. 서류가 미비하네요. 어쩌고저쩌고
다 요건이 안 됩니다. 서류를 다시 보강해서 반려 절차가 없어요. 신고하면 끝이니까.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명은 그러니까 하등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이 성명을 낸다고 해서 변호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 절차는 끝난 거예요. 그냥 회장 개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반대 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완전히. 그런데 이걸 굳이 내요. 마치 변호사를 못할 결격 사유를 변협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물론 대한변협은 정관예우를 뭐 이야기하고 있긴 아니, 하습니다 3년 반 전에 현 정권에서 잘린 정관예우를 누가 해줍니까? 바로 전날 정상 등록을 해줬어요. 근데 바로 다음날 아침에 회장이 개인 성명을 낼 만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사이 있었던 일은 뉴스공장에 출연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지만 그 새벽 사이에 있었던 일은 뉴스공장에 출연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최동욱 총장이 특검 연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방침 굉장히 설득력의 기사가 퍼져나가는 것을 적어도 이 변협 회장님 단위에서는 막으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아니냐. 그렇게 그 기사가 퍼져나가서 결국은 그 기사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예. 이게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이라면?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게다가 이 하창호 변협 회장님이 이번에 이제 고 김영환 다이어리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애국단체가 관여하도록 하라. 이 메모를 쓴 거기서 그 즈음에 회장이 된 분인데 애국단체가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메모가 있었던 그 즈음에 회장이 된 분인데 이분이 이제 테러방지법. 네, 그 당시에 네, 그때 의견을 냈었죠. 변호사들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대한변협 명의로 그냥 테러방지법 찬성을 발표한다는 성명을 내버린 거예요. 예. 그 당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들이 항의하고 그래서 나중에 사과 성명했어요. 네, 본인이 개인 단독으로 변협 이름으로 내버렸다고. 근데 이번에는 맨 아래 성명으로 나온 건 이 출발의 성명이에요. 개인 성명. 맨 아래 보면 본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변협이 아니라. 이 차이가 큰 겁니다. 이 기사를 쓴 분들이 이 성명서를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확인해 봤어요. 맨 밑에 개인 명의예요. 대한변협의 회장 누구라고. 대한변협 이름이 아니라.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전날 밤에 다 통과되고 다 끝났고 근데 법적 절차에도 없는 반려라고 혼자 성명 써가지고 내고 그 기사를 막 야 이거 너무한 거예요 이거. 야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 이 방송을 좀 퍼뜨려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더 널리 퍼뜨려주시고 SNS 써주시고 페이스북에도 써주시고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 뉴스공장도 방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났어요. 너무 치사하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참. 그 영어에 저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분쟁이 생기면 응? 그 개인적인 게 아니야. 응? 사감을 하는 게 아니야. 저희는 사감입니다. 이건 아니죠. 이건 반칙이죠. 그리고 기사 쓰실 때 좀 확인해 봐 주세요. 성명서 딱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절차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반려라는 절차 없다니까요. 자, 화나.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이 어제 박 대통령 대면 조사와 관련해서 현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밝혀서요. 관련한 대면 조사 협의가 재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하신다니까요. 지금 하신다고 한 지가 지금 열흘 좀 됐어요, 이제. 안 해요. 네. 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원래부터 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원래부터. 네. 다음 수는요? 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개성공단을 미얀마로 떠넘기려고 하는 정황이 보이는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수첩에 대한 시사인 보도가 어제 온라인에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예. 미얀마하고 이거 대체공단, 개성공단 이게 뭔가 흔적 있을 거라고 찾아보라고. 이게 네,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예. 잘했어요. 이게 그냥 됐을 리가 없어요. 최순실 이꼬르 돈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지난번에 방심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장수가 대통령 만난 거 그냥 인사하러 온 거라고 방심해서 착각했다고 반성했지 않습니까? 최순실의 이름이 등장하면 돈 이거 생각하고 어디서 돈이 나오지 찾아봐야 돼요. 근데 미얀마의 개성공단
관련된 메모가 나왔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안종범 전 수석이 VIP 지시를 써놓은 부분에 보면요.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한 달 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박 대통령이 미얀마를 언급하면서 한인타운 조선과 함께 개성공단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한인타운 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초기 최순실 씨가 구상했던 미얀마 K타운 모형입니다. 그렇죠. 예. K타운 모형인데 K타운하고 개성공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개성공단을 옆에서 써놨대요. 예, 이렇게 줄로 이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마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토지 사용권에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땅을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싼 값에 혹은 무료로 장기 불화받으면 그 정부로부터 그 땅만 가지고도 그 위에 공장을 짓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그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기 몇십 년간 그랬잖아요. 최순실도 미얀마 이거 우리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사업이라고. 네네. 장시호 씨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땅을 불화받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거든요. 공짜를 받았으니까. 거기 뭘 짓기만 하면 그냥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지가 크면 공장 같은 게 들어오면 이제 대박이 나는 거죠. 최순실 입장에서는. 예, 실제로 지난해 10월 달에 보니까요. 코트라 본사에서 LH와 코트라 주체로 미얀마 진출 권한은 설명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저한테 놀라네요. 저는. 이런 거 뭐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사실 더 나올 거예요. 37번 아니 39권짜리 종범실록이 뭔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뭔가. 저는 오늘 어제 최동욱 관련 뉴스를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이렇게까지 하나. 새벽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새벽 사이에 무슨 일이 없었어요. 뉴스 공장에 아침 일찍 나온 것밖에는. 참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온다면 널리 퍼뜨려 주시고 저희도 이제 방법을 찾아서 널리 퍼뜨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더 많이. 실제로 정말 정관 몸값이라고 하는 게 1, 2년 정도거든요. 그런데 최 총장 같은 경우에는 물러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3년 명목이 6개월이고요. 정관 예우라고 하는 게 전관 예우를 예를 들었는데 전관을 줄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현 정권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잘린 사람한테 전관을 누가 줍니까? 말도 안 붙일 이유가 없으니까요. 전관 예우를 우려해가지고 변호사를 하지 말라는 개인 의견이에요. 개인 의견. 반려라는 절차가 없어요. 그걸 무슨 공식적인 것처럼. 자, 흥분했어요 제가. 시사인의 예,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의 곽일천 교장은 종업식에서 대통령 탄핵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정치적 음모라고 연설을 해 문제가 됐습니다. 보수 진영은 그동안 전교조에 대해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교화한다며 공격해왔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곽 교장 개인의 정치적 편향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화하는 것도 비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관성이 있죠. 그런데 전국 학부모 교육단체연합은 어제 이 학교를 찾아 전교조를 규탄했습니다. 발언은 곽 교장이 했는데 왜 전교조를 규탄하는 거죠? 그리고 전국 학부모와 오직 예수라는 깃발은 무슨 상관이고 왜 거기서 흔드나요? 게다가 성조기는 왜 같이 흔듭니까? 전국 학부모 교육연합이 기독교 계열인가요? 만약 그래서 그런 거라면 기독교 발원지인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는지 한국 개신교가 칼뱅교리를 대체로 따르니까 칼뱅의 조국 프랑스 국기를 흔들는지 그것도 아니면 실제 칼뱅의 사역을 했던 스위스 깃발을 흔들는지 교회에서 성조기를 걸고 예배 봅니까? 이 기괴한 광경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어젯밤에 갑자기 새로운 전혀 기대치 않았던 네, 큰 뉴스가 나왔죠.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예. 그것들 다 전해주세요. 네, TV조선 어제 보던데요.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이요.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이게 독살 당했고 여성 2명에 의해서 네. 택시를 타고 도망갔다 이런
단독 보도였죠. 특종. 근데 저는 이 뉴스가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웠어요. 어떤 점에서 부자연스러웠냐면, 저도 궁금해서 이제 현지 언론, 뒤져봤는데, 일단 독살 2명, 독살의 여성 2명, 이런 뉴스가 없어요. 전혀. 말레이시아 CID, 범죄수사국 정도 되겠죠. 여기 책임자, 모마드 살레가 제가 지금 방송을 시작하기 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여행 서류로 봐서 김정남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정남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정보당국이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정보는. 김정남이 평소에 쓰던 여러 여권 중에 하나다. 네, 김철이라는 이름의 여권이 네. 발견됐다고 하죠. 이런 거는 우리가 더 빠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독살과 여성 2명 부분입니다. 이 TV조선에서는, 특정했잖아요. 여자 2명. 네, 그렇죠. 독살, 택시로 빠져나갔다. 그림도 막 나와요.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 이 범죄 수사국의 이제 현재까지의 공식 논평은 부검이 진행되지 않아 사인을 확정할 수 없다요. 네. 물론 나중에 이제 부검 결과가 나오면 독살이었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부검이 안 됐으니까 모르죠. 네, 오늘 부검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모르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은 이제 공항 의무실로 찾아왔는데 얼굴을 감싸고 어지럽다고 했고, 네. 거기서 병원으로 옮기다가 앰뷸런스에 숨졌다. 예, 그렇죠. 여기까지는 확인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발 뉴스, TV조선 뉴스를 보고 거꾸로 이제 기자들이 물으니까 바늘은 발견되지 않았다. 독살이냐고 물으니까. 그리고 알 수 없다. 사망 원인을. 부검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스프레이설까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지 경찰 책임자고 CCTV도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거란 말이죠. 여성 2명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어요. 현지 경찰도 모르는 걸 TV조선은 어떻게 하는지. 저는 그게 뉴스입니다. 저한테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뉴스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제 우리나라 정치 상황상 특정 정치 세력에는 매우 적절할 때 상황해준 뉴스이기도 하죠. 예. 자, 이 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요. 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새벽 2시 20분쯤 결정한 사항인데요.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심사에 대한 부담감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건. 특검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아니, 물론 네네. 보강도 됐겠지만, 예. 네. 진짜 메인 디시는 이제 영장 실질 심사하는 부장 판사가 앞으로 남은 판사 경력직을 걸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네, 한정석 영장 전담 판사입니다. 네, 인생의 갈림길에 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분이. 자, 법조 인생의 갈림길에 쓴 거죠. 어느 쪽 길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보강한 것 중에 일부 내용이 보도가 된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인데요. 네. 네,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말을 사준 비밀 계약서 있다라는 건 이미 전해드렸었는데 저희가 어제 이제 해설해드렸죠. 해설. 이거 예. 말 세탁이 아니다. 이거는 최순실의 욕심이 이 정도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최순실 씨는 말을 자기 이름으로 소유하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비밀 계약서가 있다는 보도는 어제 나왔고. 네네. 뿐만 아니라요. 네. 여기에서 합의서도 특검이 확보했다라는 계약서, SBS 보도입니다. 예. 계약서 있고 회의록도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회의록. 예. 회의록, 합의서를 회의록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삼성 쪽에서 작성한 회의록을 보면 최순실 씨와 약속한 내용을 최 원장 미팅 결과라는 제목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최순실 씨가 명마 블라드미르를 6개월 안에 매각 추진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고요. 또 3자 계약을 통해서 블라드미르를 최 씨에게 사준 것을 숨기겠다라는 내용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3자 계약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소유로 명의로 돼 있던 말들을 이 말장사한테 예, 덴마크 중개사인가요? 네, 말장사한테 파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 판 돈을 안 받았어요.
돈을 안 받고 최순실 씨가 말을 샀는데 어제 청구된 결과가 금요일 날 새벽에 나오겠죠.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특검이 어제 구속영장 재청구했습니다. 네. 혐의도 기존의 뇌물공여, 횡령, 위증에다가요 2가지를 더해서 새롭게 추가된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결과가 아니라요. 영장 실질이 내일 오전 10시 반에 열리고요. 아마 결과는 금요일 새벽 혹은 아침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기준으로 보자면 뭐 새벽 4시 막. 예, 금요일 5시, 날, 4-5시 정도. 예. 저희가 금요일 날 방송하는 즈음에나 결과를 알고 제가 이제 750원 걸었는데 기각될 거라고 80% 이상의 확률로 100%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특검이 여기 올인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 포함 20명의 특검 검사하고 수사팀들이 나머지 재벌 수사를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포기하고 삼성 그 영장 재청구에 올인했거든요. 특검이 지금까지 보여준 수사력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한 사안에 올인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보강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너무 많이 보강돼서 이래도 기각할래 하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20% 정도 상승했지만 워낙 부담이 큰 거라 이걸 기각한다면 이제 다른 건 없죠. 뭐 기각해야 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80% 확률로 기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20% 남은 20%는 너무나 봉황이 자료가 많이 돼서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저는 이